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뷰포인트 또 오프닝을 읽게 된 이혜수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상콤하고 좋습니다. 전 지난주에 확신을 했어요. 앞으로 오프닝은 이혜수 PD가 읽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뭔가 영해지고 젊어지고 뭔가 90년대생스러워지고 아주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기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네? 아니, 혜수 PD님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네, 방송은 정말 방송 듣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대선 결과 알아서. 그죠? 그러게요. 우린 아직 모르죠. 네, 저희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끝난 상황이에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면 3월 7일 네.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웠어요. 열기가 벌써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혜수 PD님 네. 하셨고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고요. 그렇죠. 선거 인수의 40%가 넘는 주민들이 사전투표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우리 5천만 최대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사전투표율 최대치의 기록을 다 갈아치웠어요. 여기서 당연히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두 유력한 후보님께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제가 주변 분들에게 특히 주민들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만 가셔야 돼요. 만약에 가령 제가 그 공보물에 봤을 때 저희 주소지는 죽향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쵸. 제가 삼양초등학교 간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인 명부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선거인 명부 잘못 찾아가셔가지고 되게 곤욕스러워하시는 분들 제가 투표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나오셔서요. 네.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사전 투표 날은 아니지만은 본 투표 날은 투표를 하실 수 있는 투표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전 투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출장 갔다가 투표소 있네? 여기서 해야지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차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안타깝게도 3월 9일 날 사업장이 쉬지 않아서 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투표를 해야 한다. 그쵸. 라는 그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사전 투표율을 높이고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데 좀 의지가 반영된 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 옥천군 전체 사전 투표율이 42%인데요. 이게 읍면 단위로 또 통계가 나와요. 네. 50% 넘긴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청성면 54.26% 기록했고요. 네. 안내면도 52.78% 기록했어요. 네. 인구수만은 옥천읍이 가장 적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이 적절하게 인원이 배분이 돼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뭔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조금은 예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대통령 투표율이 100%가 안 나오기 때문에 42.69%가 나온 거는 본투표율보다 사전투표율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방금 제가 던진 말이 맞으면 이제 전문가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거고 틀리면 여러분 투표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좋죠. 그것도 좋은 경향성이었던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래나 저래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프닝이 길었네요. 네. 여러분 대선 끝나셨고요. 이제는 지방선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네. 한 번 더 투표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방선거가 우리 나의 삶과 내 이웃의 삶과 더 직결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에 첫 번째 의제는요. 네. 자치단체 구성을 이젠 주민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이 의제를 가지고 왔어요.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가 시기적으로 발표 시점에 매우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의제라서 국민의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당신들의 손으로 자치단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자치화가 높아진다. 네. 이렇게 좀 뭔가 이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통보하는 식으로 조금 이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 군수를 내 손으로 못 뽑을 수도 있다. 간선제를 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처음으로 이 의제를 인식을 해버리니까 네. 공감대도 떨어지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 구성이 사실은 작년에 1월에 지방자치법이 아주 전면적으로 개편된 네.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 법에 자치단체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미 작년 1월 달에 이런 내용들이 통과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미. 네. 이미 생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디테일한 그 부분을 놔두고 그 법에 맞는 다른 법을 또 이제 제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후속 작업이 필요하고 그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우시죠? 요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옥천군을 예로 들었을 때 옥천 군수를 뽑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이렇게 우리는 2번의 투표를 해서 단체장을 구성을 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투표를 해서 구성을 합니다. 이거를 기간 분리형 자치단체의 모형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지금 제도가 뭐 이제 안착이 됐고 이제 주민들도 적응이 끝났고 근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것을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걸 건드려야 하나 당연히 궁금해지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번 대선이 끝났지만 네. 이번 대선에도 정치개혁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 중 하나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분권은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핵심 주제 중의 주제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그렇죠. 정도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가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나 중요한 인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도 있고요. 네. 심지어 대통령이 법률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권한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이런 권한을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늘 주제로 나오죠.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권한 일부를 떼어드리겠습니다. 막상 대통령 되면은 그렇게 실천하기 되게 어려워요. 내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보면 책임 총리제니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느니 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좀 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그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가지고 와서 시장군수와 시군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 관계를 보면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시장군수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많다. 네. 똑같아요. 시장군수도 조례 만들 수 있죠. 네. 예산 다 집행할 수 있죠. 인사권 다 가지고 있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기관 분리형, 단체장을 따로 뽑고 지방의회를 따로 뽑아도 이런 기관 분리형을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형 이렇게까지 또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어 오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가지고 풀어야 할까? 분명히 이런 문제 제기도 자치단체 구성 변경 특별법이 나오기까지 된 배경에는 일부분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선거 전에만 나오는 거죠? 선거 때 보통 이런 게 이슈화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끔 하려고. 그래서 선거 전에 좀 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선거에 오시는 분들이
너는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제 묻고 대답하고 약속받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지금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자치단체 구성의 건이 지역마다 변경을 해달라고 이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막 들불처럼 끌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지금 어쨌거나 대선의 모든 이슈와 의제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네. 갑자기 행정안전부가 이거 특별법 만드는 거 준비 정부는 들어갔어요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조금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때 다른 이번 대선 후보님들이 내놓은 정책 중에서 결선 투표제가 딱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언급도 해드렸는데 네. 결선 투표제가 뭐냐? 투표 2번 하는 거예요. 네. 왜 2번 하느냐?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과반수의 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 1위 하신 분, 2위 하신 분 두 분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해서 다수표를 얻은 분이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네. 2번 투표를 하는 건데 왜 이 결선 투표제를 하냐면은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사표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처럼 득표율이 30%여도 상관이 없어. 그 30%가 1등이면 되는 그런. 네. 그러면 나머지 70%는 다 사표가 될 수도 그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해가지고 1등은 30% 득표하고 2등은 28%하고 3등은 20%하고 쭉쭉쭉 이렇게 됐을 때 30%만 득표하면 되는 네.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표고 정말로 그 사람이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1등 득표자, 2등 득표자를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서 그래도 국민의 절대 다수의 표를 얻어서 전통성도 주고 네. 너 대표로서 인정 투표해보니까 인정 이런 네. 것도 의미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냅니다. 투표할 때 예산 많이 들거든요. 근데 2번 하면은 또 예산 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5년의 시간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2번 투표하는 비용이 과연 많이 드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건 가치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이런 국민들이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고 공약화하라고 자꾸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제가 슬쩍 언급을 했어요. 네. 이것이 왜 분권과 관련된 제도이냐면은 역시 또 내가 국민들이 던진 표가 정말로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네. 이렇게 봤을 때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왜 안 되고 있느냐. 비례대표 숫자가 일단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지역구 의원 의석수가 훨씬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당 득표율과 이꼬르 국회의원 의석수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네. 1당, 2당, 그 양당조차도 득표율과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아요. 네. 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양당 빼고는 지역에서 후보로 내기도 어려워요. 지금 한국 상황이. 가령 지금은 기호 3번이 정의당인데 네. 지방선거에 저희 정의당 나왔나요? 이번에? 안 나왔죠. 옥천군에 단 한 명의 네. 후보님도 없으십니다. 단체장 지방의회 도의회 할 것도 없이 한 명도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역구 투표에서는 정의당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안 했지만은 정당 투표에는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쵸. 그게 상당히 그 의석수와는 안 맞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맞추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좀 맞게 맞추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당연히 권한이 분산이 되겠죠. 네. 양당 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다시 돌아와서 지방단체의 구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기관 분리형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왜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안에 대한 상상력이 국민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도 가능해? 이런 상상력을 좀 이렇게 불러주기 위해서 이런 유형도 있어요. 저런 유형도 있어요.
라고 몇 가지를 정부가 언급했어요. 네. 그 언급한 부분에 그게 있었던 거죠. 이 주민들의 그 가슴을 후벼파는 내 손으로 네. 자치단체장을 못 뽑을 수 있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서 네. 그것만 너무 포커싱이 되면서 이 제도 자체가 안 좋은 것처럼 되게 그려졌는데요. 네. 정말 수백 가지, 뭐 수만 가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 구성은. 근데 정부가 이번에 제기했던 게 현행 제도 이외에 크게 3가지를 좀 더 제안을 했어요. 이런 유형도 있어요. 저런 유형도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는데요. 지방의회를 일단 구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그 의원 중에서는 자치단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 네. 중에서는. 그럼 누가 하느냐? 지방의원들은 이미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대표자들이에요. 네. 그 대표자들이 행정의 전문가를 모셔온다던가 저건 경영의 전문가를 모셔온다던가 이런 형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책임 행정관 제도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을 우리 주민들 손으로 뽑습니다. 이미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단체장이 되고 네. 아까 전에는 지방의원들 중에서 안 됐죠. 네. 지금은 겸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방의회 의원이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의원이면서 동시에 군수를 하시는. 네. 이게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더 내각 형태라고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치단체장만 지방의원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의원들이 장관하고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부서, 그러니까 투표로 뽑힌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뭐가 해야 할 것만 같은 업무에 지금 뭐 가령 경제과장은 당연히 행정 출신들이 하시잖아요. 네. 의원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 내각형.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주민들의 손으로 뽑고 네. 지방의회도 의원들도 뽑고 네. 주민들 손으로 각각 다 직선제로 다 뽑고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 분산을 해서 의회에게 딱 떼주는 네. 사무를 어떤 사무를 가장 중요한 감사 권한을 떼가지고 감사위원회를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지금 좀 되게 기이한 형태예요. 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집행부도 실수를 할 수 있죠. 그쵸. 잘못을 할 수 있죠. 근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실력이 드러나는 건데 감사를 집행부에서 합니다. 지금 옥천군으로 따지면은 감사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네. 셀프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를 철저하게 해도 봐주기 했다고 자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의회에다 떼서 의회 사무로 이제 붙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면서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후보군들을 정부가 던져줬어요. 딱 봤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이제 주민들이 토론도 하고 우리 옥천군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할 거야. 토론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민투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투표 하려고 하면은 지금 단체장이 나 이거 바꾸는 거 한번 주민투표 붙여볼래 라고 하든지 지방의회에서 하든지 주민들이 서명 모아서 하든지 하셔야 되고요.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 절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지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주민의 손을 바꿀 수 있다. 다양한 형태를. 네. 이런 되게 중요한 좀 더 민주적인 이야기고 자치의 영역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행안부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뭔가 상당히 이해도도 떨어지고 왜곡되어 있다. 이 정책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제가 숙제를 드렸죠. 혜수 PD님. 어떤 이 자치단체 구성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지. 저는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일단은 저는 다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단체장도 네. 주민 손으로 뽑고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네. 근데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되면 네. 한 사람이 됐을 때 권한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이제 집행위원으로 임명하는 거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장은 안 되는데 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으로 임명은 가능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집행위원은 뭘 말하는지 설명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집행기관에서 경제과장님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위원으로 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임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고 싶었고 또 지방의회 소속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두되 대신에 주민들이 또 그 감사위원회를 뭔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꼭 한 명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을 한 명으로 하지 말고 주민이 뽑은 사람 한 명, 그 의원 중에 한 명, 주민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뽑아서 셋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열어둔 거예요. 네. 그 자치단체 상상력에 맡기는 거, 주민들이 상상력에 맡기는 거. 네. 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해수 PD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뭔가 좀 더 민주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상황이신 어쨌든 거죠. 권한은 나눌수록 민주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한 명이 많이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뭔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많이 이 제도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사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행정안전부 막 대변인이 된 것만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 제도를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간선제로 간다, 악법이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해수 PD는 더 큰 상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더 큰 상상을 내질르셔도 되는 타이밍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상상을 보태주실 수 있나요? 저는 최소한 지금 그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는데 너무나 동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대선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조금 의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공사, 충북개발공사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충북개발공사 사장, 이사장 임명할 때 의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제도. 왜 그동안 이 당연한 것들이 왜 도입이 안 됐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이번 공약들을 보면서 장차관 임명할 때 전부 다 청문회 하는데 왜 이걸 왜 안 했을까 우리는 그동안 오히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공약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바꾸지 않아도 감사위원회만큼은 지방의회에 독립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공약들이 이미 대선 공약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단체장이 예산안 제2요구권을 폐지시킨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2요구권. 저는 제2권을 정말로 쓰는 단체장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시종 지사께서 상당히 많이 쓰셨습니다. 자치경찰제 제 조례 만들고 갔을 때도 쓰셨고요. 그다음에 농민수당 하실 때도 쓰셨습니다. 심지어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만든 조례라든지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나 이거 거부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막강한 권한이죠. 도지사가 나 이거 조금 보류할래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권한이 막강하니까. 사실 이거 충청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거 봤기 때문에 권한을 좀 분산하는 작업은 진즉에 필요했다라고 보고 정말 이 주민이 투표해가지고 바꾸는 이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최소한 법률로라도 뭔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 한 가지 의문은 있어요. 네, 어떤 의문이 있으십니까? 우리 좀 있으면 선거잖아요. 뭔가 제도를 선거 직전에 바꾸면 선거를 하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했어요. 이거는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방자치법이. 발표가 그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이 됐고요. 네네. 그 법을 개정할 때 국회의원들이 다 손들어서 네네. 어쨌거나 그 법이 통과가 됐고 그 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 때 사실 문재인 정권의 4년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게 바꾼 법인데 그 과정이 이제 행정안전부는 그 과정 전체가 국민의 의사를 묻는 행위였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런 얘기였었죠. 네. 그리고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아직 법률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후속 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로 상상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네. 현실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다른 것도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를 좀 듣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죠? 어떤 두 곡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그럼요. 제가 그러면은 가수분들은 제가 노래를 다 듣고 설명드릴게요. 노래만 두 곡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인지 어떻게 생각해? I'm bring it, let's go. In this corner. Show me. 똑같은 것 말고 나를 위한 슬로건. 다 비슷한 생각들 말고 나를 위한 로고. What you want, what you do. Tell me, baby, what you do. Yeah, 언제나 눈치 보지 말고 step, wake up. Can't change. 아무리 어렵도 누가 뭐라 해도 모든 내 맘대로 pop 먹고 신경 쓰지 말고 모두 하늘 위로 do it better. Change, boy, 생각대로 change. Girls, 나를 따라 change. 모두 다 change. 모든 걸 change. 이제는 change. Let's move it. Let's get started. You ready? Yeah, we just want it. 자꾸만 시간이 가 난 걱정만 늘어가 왜 난 이렇게 지냈는지 뻔한 말들만 늘어나오나 고민 이제 그만해 waiting 피하기만 해 더는 속이지 말고 show me what you got. 아직은 몰라도 누가 날 막아도 모든 내 멋대로 pop 먹고 눈치 보지 말고 모두 손을 위로 do it better. Change, boy, 생각대로 change. Girls, 나를 따라 change. 모두 다 change. 모든 걸 change. 이제는 change. Let's go.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그날 넌 기억하니? 예전에 우리 꿈을 나누던 그 밤의 놀이터를 마냥 하늘만 보며 결국 잘 될 거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바보 같던 웃음에 순수했던 날 우리가 오늘도 그리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누구의 노래인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체인지는 그 가수 현아님의 노래였고요. 어떻게 생각해라는 곡은 가수 치즈님의 곡이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로 깔끔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1일이 되면은 그 이원면 주민들이 다 이게 한 번씩 광장으로 나와 보십니다. 그쵸. 이유가 뭘까요, 혜수 PD님? 바로 만세 운동을 위해. 네, 충청북도에서 가장 격렬한 만세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원 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의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모이시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2020년, 2021년 두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뭔가 재현 행사를 바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시원하게 만세 만세 외쳐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너무나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으로 겪어봐가지고 아예 행사 자체를 취소를 하셨고요. 작년에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영상이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네. 이원면 3일 만세운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검색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1919년 3월달에 있었던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던 그 이원면 수묵리 육창주 선생님, 육창문 선생님, 허상구 선생님께서 네. 고향이신 수묵리로 내려와서 그 고종 황제 장례식과 더불어서 3일 만세운동이 봤던 것을 고향에서도 재현을 해야 한다. 왜냐? 서울에서만 만세운동 하신 게 아니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만세운동이 퍼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원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태극기를 만드셔가지고 이원에서는 3월 27일에 만세운동이 열렸었어요. 네. 그날에 있었던 현장을 지금까지 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주민들이 재현을 하셨고요. 그 뒤로 계속 그 3.1운동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네.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심각한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약소하게 그 이원역 앞에서 간단한 행사를 묵례를 하고 묵념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로 그 학생들의 그 재연 행사들이 진짜로 그 일본 순사 옷도 입고 당시에 주민들이 입었을 법한 옷도 입고 실제로 허성구님 역할도 하고 허상기님 역할도 하고 육창무님 역할도 하고 막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연극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리얼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행사들이 다 좀 삭제가 됐고 그냥 이원역 앞에서 경건하게 그날에 있었던 분들의 그 넋을 좀 기리고 지금 후손들이 잊지 않았다.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는데요. 네. 왜 하필 이원역 앞에서 했을까요? 거기서 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만세 운동은 이원 장터에서 했고요. 아, 저 가봤어요. 네, 그 장터에서 했고요. 왜 네. 이원역에서 했느냐? 이원역 앞 광장에 보면은 기미 3.1운동 기념비가 있어요. 네. 이제 그 기미 3.1운동 기념비에 이원면 주민들이 기록을 해놓은 3.1운동의 그 독립유공자분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이번 3.1운동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연면 발전위원회가 던진 메시지는 독립유공자로 뭔가 국가가 기리지 못하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지역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기려야 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냐면요. 아직 기미 3.1운동 기념비에 네. 기록된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기미 3.1운동 기념비보다 앞서 이원면 주민들이 만든 8.4 기념비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이름이 나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음흠. 8.4 기념비 여러분 8명만 이 8명은 정말로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인정한 네. 언제? 1946년 3월 1일 날 광복 직후에요. 그러니까요. 45년에 광복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완전히 기억하는 네. 그때 당시를 그분들이 만든 그 8명의 의사는 기려야 된다고 했을 때 그 8명의 이름을 남기신 조이남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1958년도에 이원면 의회 이때 당시는 읍면단위의 의회가 있었어요. 네. 면의회가 중심이 돼서 한 번 더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원역 앞에 있는 기미 3.1운동 기념비인데요. 그 기념비에도 조이남 선생님은 이름을 올렸어요. 네. 46년에도 올렸고 58년에도 올렸고 네. 그러면 조이남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역사의 증인들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아니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 네. 그분이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물을 찾기 어려워서. 주민들의 증언은 인정이 되지 못하는 네, 건가요? 기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거는 이분들이 형무소에 끌려갔다 가서 몇 대를 맞았다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읍면단위 면사무소 저기 창고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그 국가기록원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노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그쵸. 노는 건 아니에요. 네. 공원처도 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열심히 해서 활동을 해서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놓는데 이걸 전산화하는 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게 정보가 점점 이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후손분들이 뭔가 이거 우리 할아버지다. 네. 이거 우리 뭐 삼촌이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은 네. 뭔가 이게 뭐 그 서원되시는 그 속도는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빨리 이분 해줘야 된다. 빨리 해주셔요. 이렇게 뭔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이 후손분들이 없다거나 네. 지자체가 없다거나 이러면 계속 느려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이남 선생님도 국가기록원에 저희가 옥초신문에서 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이분이 현장에서 잡혀간 기록들을 찾아냈는데 네. 찾아냈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연면 발전위원회 박영호 회장님께서 네. 조이남의 아들이 누구라더라. 그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구라더라. 이거를 수소문을 하고 그 아들의 친구가 지금 누구 살고 있는 누구다. 네. 근데 그 친구분이 뭐 이원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고 이원 중학교 몇 회 졸업생이더라. 계속 카더라 소문을 꼬리에 물고 찾아가서 찾으셨어요. 네. 연락이 닿으셨어요. 그래서 후손분이 당사자이시니까 당사자께서 옥천신문에서 찾은 그 형사 기록물을 가지고 국가기록원에 있거든요. 그쵸.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왜죠? 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일단은 끌려가서 뭐 이제 경찰서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 가서 경찰 조사를 받고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무혐의로 석방됐다. 그러면 일단 독립유공자로 보지 않아요. 징역형을 몇 개월 이상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그리고 태형. 그때 당시엔 태형이 있었는데 태형을 60대인가 하여튼 맞아야 돼요. 10대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50대 맞으면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이 태형 기준이 계속 내려오고는 있어요. 네. 처음에는 90대였나 그래요. 태형 90대 맞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시는 그런 정도의 네. 그 징벌인데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점점 낮추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국가가 기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어렵게 후손을 찾고 진짜 어렵게 기록물을 찾고 사실 이원 면에서는 더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기록이 이원 면 사무소에 남아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6.25 때 이원 면 사무소가 불에 탔어요. 네. 왜냐면은 이원은 경부선이 지나는 그 읍면 중에 하나고 네. 경부선이 쓰는 그래서 대전역과 그 이 주변이 뭔가 굉장히 이 경부선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전쟁적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 네. 그 역사를 공격하면서 면사무소도 같이 탔다라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제가 6.25 취재할 때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연면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었는데 다 소실됐어요. 그나마 있는 국가 기록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공주재판소 이 형무 기록이 있어서.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죠, 뭔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의 맥락에서 좀 뭔가 주민들이 지적을 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네. 마땅히 기려야 되는데 못 기리는 경우는 지자체가 나서서 기리자. 이런 좋은 문제의식을 하나 얘기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 기준 자체를 낮춰야 된다. 네. 이제 말이 안 되는 기준이다. 기록물로 인정을 왜 안 하느냐. 1946년 3월 1일 날 지역 주민들이 다 기억하는 8명을 기리는 사람을 티내는데 그 비석은 기록물이 아니냐. 왜 어떤 기준으로 기록물을 해야 되느냐. 네. 일제가 작성한 그 기록만 재판 기록만 기록이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텐데 네. 가서 뭐 기소되고 뭐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징역형을 안 살더라도 그 잠깐의 그 끌려가는 그 상황들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그게 인권이 제대로 지켜졌겠느냐. 이런 기준들을 계속 내세우시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낮출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던져주는 네. 단순히 3.1운동,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모순들을 지적하는 그런 행사로까지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이연면 발전위원회 박영훈 회장님께서는 너무나 신청주의에 입각한 방식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신청하는 것도 복잡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복잡해요.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맞다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는 뭔가 공무원 시험 칠 때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찾아야 될 주체는 그죠. 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록물들이 지금 다 아까 말했다시피 막 흩어져 있어서 네. 지금 이제 국가도 열심히 다시 전산화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학계에서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제가 혜수 PD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렸죠. 네. 작년에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우리 학술연구대회가 옥천에서도 있었어요. 네. 문화원에서 했던 그 기억합니다. 현장에 혹시 가셨었나요? 풀로 잊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어쨌든 기억합니다. 있었던 것을. 네, 네. 충북대학교 박걸승 교수님께서 옥천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미포상 독립운동을 하셨던 부분, 독립운동은 분명 하신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는데 포상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주셨고요. 네. 그 중에 옥천 분들이 43명이 추가로 더 발굴이 되셨어요. 네. 혹시 여러분 그 지금 혜수 PD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을 건데 우리 할아버지다, 옆집 할아버지다 좀 이렇게 보신 그 이름이 익숙한 분 있으시면은 빨리 조금 뭔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옥천 신문사로 연락 주시거나 네. 우리 그 공동체 라디오로 네.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고대봉 선생님, 당시 연령 32세, 청산 본적 추정. 김기성 선생님, 당시 연령 22세, 본적 이남면 장찬리. 김기주 선생님, 연령 35세, 이남면 수묵리. 김기룡 선생님, 36세, 청서면 산계리. 김대근 선생님, 31세, 청서면 산계리. 김도복 선생님, 16세, 이남면 건진리. 김병희, 김전정부 선생님, 36세, 옥천 삼양 194 출생. 김소익, 김봉열 선생님, 31세, 이내면 원동. 김우연 선생님, 26세, 청서면 산계리. 김인돈 선생님, 37세, 이내면 이원리. 김재봉 선생님, 19세, 이내면 이원리. 김좌한 선생님, 22세, 옥천면 죽향리 64. 김천수 선생님, 40세, 청서면 산계리. 김황훈 선생님, 39세, 청서면 산계리. 김희윤 선생님, 35세, 서면 하동리. 류인술, 류재순 선생님, 32세, 군북면 추소리 484. 박만봉, 신정만봉 선생님, 35세, 청산 대덕 출생. 박성서 선생님, 31세, 옥천군 양산리. 박성업 선생님, 22세, 이내면 이원리. 성인호 선생님, 45세, 청서면 산계리. 심상우 선생님, 41세, 청서면 대안리 398. 안전윤호 선생님, 21세, 청산면 지전리. 양한희 선생님, 38세, 청병면 산계리. 육광석 선생님, 37세, 이남면 평계리. 육창문 선생님, 28세, 이남면 수묵리. 이규서 선생님, 30세, 이남면 수묵리. 이규석 선생님, 30세, 이남면 수묵리. 이금남 선생님, 23세, 이남면 미동리. 이두림 선생님, 60세, 이남면 수묵리. 이종무 선생님, 19세, 옥천 문정 57. 이판길 선생님, 35세, 이원면 강청리 289. 전규환 선생님, 42세, 청서면 산계리. 전두환 선생님, 35세, 청서면 산계리. 전세만 선생님, 30세, 청서면 산계리. 전억만 선생님, 25세, 청서면 산계리. 조기시 선생님, 28세, 이남면 장찬리. 조동준 선생님, 27세, 청산면 지전리 200. 조이남 선생님, 46세, 이남면 건진리.
한구현 선생님 30세 청서면 산계리. 허상두 선생님 30세 이남면 수묵리. 허상욱 선생님 34세 이남면 수묵리. 허운필 선생님 40세 이남면 수묵리. 허인학 선생님 22세 이남면 수묵리. 네, 43분의 그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사실 후손분들이 신청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도 있어요. 독립유공자분들이 그래도 나의 조상분들이 하셨던 거가 후손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뭔가 전달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네. 지자체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기릴 것인가 이런 분들의 행정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보훈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혜수 PD가 읽어드린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 마을들이 있어요. 네. 이남면 수묵리, 청서면 산계리 두 네. 마을이 굉장히 많이 불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가 이 두 마을을 뭔가 독립운동 마을 이런 걸로 선정을 해서 마을 전체를 기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이번 그 3.1 만세운동 현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판결 일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 이원명 관련된 경우에는 1919년 판결이 많아요. 네. 이원 만세운동과 아주 직결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 보면 되고 청산면도 1920년도 판결이 많죠. 네. 청산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정말 크게 일었어요.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연도가 19년, 20년도가 아닌 분들은 뭐지 싶은데 그분들은 뭔가 징집을 피해서 그때 뭐 39년, 42년, 38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징집을 좀 뭔가 피해가지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걸 하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거 다 형사사건부나 재판 판결부를 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작성한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들어보시고 이게 뭔가 연이 있으시다 싶으시면은 혹은 수묵리 이장님, 산계리 이장님 뭔가 마을 주민들과 지금 남아 계신 지금 그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뭔가 좀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네. 세상에 제가 이번 주에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3가지 꼭지를 갖고 왔는데 역시 무대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못 맞췄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면 오늘 3번째 꼭지를 가져온 거는 인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짧게 끝나긴 어려우니. 네, 이것도 긴 이야기다 보니 다음번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를 듣고 그러면 오늘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2곡을 좀 준비를 해서 틀었으면 좋겠는데 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좀 그래도 있으시겠죠. 요즘 청소년들도 다 알더라. 아 그렇구나. 이 프로그램이 끝났어도 짤들은 계속 돌고 네. 있고 네 케이블에서 계속 무한히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한도전에서 광복절 특집에서 뮤지션들과 그 무한도전 멤버들끼리 같이 합을 맞춰가지고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노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 2곡을 좀 선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한 곡은 황광희와 개코의 당신의 밤 그리고 피처링 오혁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만세 BY님 만세를 듣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삶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때론 사는 게 허무하고 무기력할 때 당신의 육첩방을 밝혔던 등불을 기억할게 난 왜 느끼지 못하고 외우려 했을까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그에겐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나아가야지 흙으로 덮여지지 않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요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꿈처럼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비판이나 비아냥이 싫어 머뭇거리더니까 뒤돌아 걸어가는 시대 뒤에 고개 숙인 내가 밉다 나 한국인 나 한국 사람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촛불 위의 바람 잃어버린 이름과 나라 없는 서름과 죄책감이 섞인 철이 내 자화상 왠지 모르 위로도 겨우 일어나 뛰는 어린아이의 걸음마 오늘 밤은 어둡게 당신이 쓴 시가 별이 돼 광장 위를 비추는 빛이 되네 비추는 빛이 되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밤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하나 둘셋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둘셋넷 알 수 없는 발 위로 새겨져 있던梦만주에서 일본까지 쓰여진 삶의 궤적을 따라 내 맘도 천천히 쫓아 걸어가지 누구의 덕이기에 나는 내 나라와 이름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대는 정정당당했던 작지만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우리는 따라가지만 선택해야만 해 복종 혹은 죽음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쟁투를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이 땅을 가슴 속에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 이 대한민국을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태국의 태양 거대한 대지 대체 난 어디에 있나 오늘도 여전하게 외로움의 향기가 몸에 배이나 사나이 그 슬픔 오지 원하는 건 바로 내 고향 그 녀석의 마지막을 보지 않으면 나 집으로 절대 못 내려가 건공감 네 사이 적고 났어 나의 피로 대한 독립 어제 오늘 난 그날을 위한 기도 이 땅의 해방을 향한 하얼빈 앞에 내 방아쇠 이건 나의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야
나를 잊은 민족에게는 존재하지 않지. 내일은 난 갈 곳 없는 방랑자 하나 이 땅엔 있다고 믿어 밝은 내일은 오늘은 마지막 날인 듯 살아가내게는 없어 내일은 만세예만 세예 For my independent day day 3일 운동에 자신감을 가진 나의 빛나는 강한 심장 자유는 오직 나와 너의 피와 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의 내일을 빛내는 길을 오직 경면뿐 물러나기 전까지 영원히 너네는 public enemy 사진을 찍어줘 죽기 전 마지막 나의 swag인 나라를 위해 죽는 민족 무릎은 하늘 앞에서만 꿇겠지 yeah. 너의 것은 파괴되고 우리의 것은 재창조돼 악은 언제나 선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 축제의 장은 열려 코리아 오라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은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만세예